기자쇼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남현희 씨의 이 대질 조사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2차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8일 송파경찰서에 출석을 했는데 이날 차에서 내린 남현희 씨. 전 씨와 대질 조사라면 어떤 얘기를 할 거냐, SNS 입장문을 올렸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밤사이에 무려 9개의 입장을 전했는데 취재진 앞에선 얘기를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지 생각을 해보면 남현희 씨가 현재 지금 어찌 보면 공격을 받고 있는 그 내용이 본인이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끄집어낸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했던 얘기가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 취재진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멘트를 하는 것을 최대한 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이날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네, 이루어졌습니다. 전청조와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대질 조사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를 향해서 뭘 바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 10월 25일 남현희 씨가 함께 살고 있던 시그널에서 나오고 거의 보름 만에 대면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무수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보도와 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한이 서린 한마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청조 역시 그런 남현희 씨를 뚫어지게 쏘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 이루어진 대질조사는요, 양자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청조, 남현희 둘만의 대질조사가 아니었고 바로 두 사람을 함께 고소한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까지 함께 3자 대면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왜 3자 대면이었을까요? 일단 두 사람 간의 의견을 굉장히 엇갈리죠. 게다가 수많은 고소고발 중에서 두 사람을 함께 고소한 거는 이 학부모뿐입니다. 자, 이 학부모 무려 1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전청조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피해 부부 중에 의사인 남편이 전청조의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이후 앱 개발 명목으로 전청조에게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돈은 분명히 전청조에게 건넸고 그의 투자 설명이었다라고 했는데 왜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지목을 했을까요?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피해 부부는 남 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 전청조와 남현희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전청조가 투자금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사실을 남현희가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왜 3자 대면이냐면은 양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청조는 사실상 남현희 씨도 알고 있었다. 내가 입을 열면 크게 다친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내비치고 있고 남현희 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나도 다 속았다. 나는 피해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양쪽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학부모의 얘기를 들으면은 어느 쪽의 얘기가 좀 더 신빙성이 있는지 경찰이 조금 더 판단 기준이 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3자 대면 조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부모, 남현희 씨와 전청조를 함께 고소하면서 과연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그 고소장 내용은 채널A 리뷰를 했던 여러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단 그들이 한자리에 있었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고소인 부부의 주장이라는 거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죠. 이들이 고소장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에 두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현희가 이들 부부에게 전청조가 유명 재벌 회장을 소개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전청조가 유명 재벌 회장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결국 이 사람이 재벌 3세를 사칭하고 있는데 그걸 믿게 만들었다고 고소인 부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그니엘 집에 찾아갔는데 결국은 시그니엘도 본인이 재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죠. 이 학부모와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전청조의 이야기를 남현희 씨가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인즉 전청조가 이 부부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걸 남현희 씨가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본인들은 남현희 씨 역시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전청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그니엘을 3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를 이들 부부에게 내어주려고 한다. 뭐 싸게 내주는 건지 뭐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는데
이 시그니엘, 전청조가 소유주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었죠. 월 2,600만 원을 내고요. 그런데 남현희 씨는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청조가 시그니엘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 알고 그것도 세 채나 갖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남현희 씨는 알았을 거라는 거죠. 즉, 이 시그니엘에 산다는 것은 전청조가 투자 사기를 위해서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썼죠. 세 채라고 하면은 3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이거든요. 근데 정작 월세에다가 소유주가 아니다. 남현희 씨가 알고 있었다. 결국 그걸 알고 있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내가 세 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를 내어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거짓임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주장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채널A의 보도를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경찰은 피해 부부가 전 씨에게 건넨 돈을 남 씨가 세어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전청조가 설명회를 통해 받은 투자금을 남현희가 세어봤다. 이거 굉장히 저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남현희 씨가 투자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전청조가 투자 금액 확인을 남현희에게 맡길 정도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을 제대로 줬는지 아닌지 세어봤다는 얘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세어봤다라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해보세요. 돈을 세어봤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현금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11억이라는 돈을 과연 어떤 사람이 현금으로 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제로 현금으로 줘서 그 현금이 맞는지 세어봤다. 혹은 계좌이체로 줬는데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세어봤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계좌이체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이 사람에게 투자를 했다, 돈을 건넸다는 게 고스란히 증빙으로 남는다는 거죠. 적어도 그들이 계좌이체로 그냥 돈을 줬다면은 남현희 씨가 세어봤다라는 진술을 경찰에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전산으로 보냈으면 정확히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굳이 남현희 씨가 세어보고 자시고 할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현금을 줬다는 걸 가정을 하면요. 왜 11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줬을까요? 전청조가 과연 어떤 요구를 한 것인지 이거 역시 경찰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현금으로 받으면은 기록이 남지 않죠. 결국 11억 원을 건넸고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전산으로 보냈다면 고스란히 찍혀 있는데 이게 현금으로 건네졌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수사 과정에서 복잡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전 거래를 남기지 않기 위한 전청조의 조치는 아니었을까? 추후에 적발 시 발뺌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었을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하고요. 또한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게 어떻겠냐? 기록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전청조가 회유를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이런 상황을 그것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 행위를 남현희 씨는 묵과했을지 이런 것들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이런 보도와 주장에 대한 남현희 씨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피해 부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남현희 씨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만난 건 맞다. 근데 투자 권유 얘기는 듣지 못했다. 그리고 전청조 금고에서 돈을 꺼내 세어본 적은 있지만 이들 부부의 투자금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는 게 보도 내용인데 여기서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청조 금고에서 돈을 꺼내 세어본 적은 있다. 즉, 그 금고에는 꽤 많은 현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남현 씨가 세어봤다. 그것도 금고에서 꺼내서. 그럼 두 사람이 어느 정도의 친밀도가 있는지,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게 있는지 조금 더 그들이 가깝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어본 적은 있지만 그들 부부의 투자금은 아니었다. 이 부분도 좀 애매합니다. 자, 이들 부부의 투자금, 다른 사람의 투자금 뭐 이름표나 꼬리표를 붙여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은 세어봤는데 그 돈이 부부의 투자금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게 납득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돈을 꺼내 세어본 적은 있다. 아직도 결혼 전인 두 사람이 이렇게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함께 세워볼 정도의 관계,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이들의 투자금은 아니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들의 투자금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투자금인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청조는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역시 범죄 수익금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제가 볼 땐 이 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계속적으로 남현희 씨를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7일 송파경찰서에 절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남현희 씨를 추가 고발한 거예요. 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남현희 씨가 실수로 전청조의 세컨폰과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전청조의 휴대기기에 담긴 내용은 남현희와 전청조의 공범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이므로 수사당국에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현희 씨는 실수로 가져왔다고 하지만은 그 집에서 그렇게 나오면서 유독 휴대폰과 노트북만 챙겨나왔다. 저는 남현희 씨가 거기에 어떠한 게 담겨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 기기인지를 알고 챙겨왔다고 생각을 하지 실수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절도, 일단 전청조의 물건을 함부로 갖고 왔으니까 절도로 고발을 한 거고요. 다음입니다. 김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보를 통해 전청조의 아이디로 지난 1일 포털사이트, 어플, 대용량 클라우드 등에 접속한 내용을 확인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김 의원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전청조는 이미 이 핸드폰 등을 남현 씨가 가져가서 만질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11월 1일 접속이 됐다? 즉, 남현희 씨가 어떠한 조치를 위해서 내용 확인이든 혹은 무언가를 지우든 더하든 어떤 이유로 전청조의 계정에 접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포렌식을 하면은 1일날, 1일뿐만 아니라 언제 접속을 했는지 정확히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삭제되거나 더해진 자료가 있는지도 포렌식을 통해 다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뭔가 이거에 손을 댄 임의로 내용을 바꾼 흔적이 있다면은 이 부분은 저는 좀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장 확률이 높은 사람은 남현희 씨인데 타인의 휴대폰에 임의로 접속을 해서 그런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들을 건드렸다 라고 놓고 봤을 때 왜 그랬는지 그거 자체가 곧바로 남현희 씨에게 바로 뭐라고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황적으로 봤을 때 무언가 하려고 했구나라고 또다시 수사당국 혹은 대중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그런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삭제한 게 남현희 씨가 아직도 전청조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건드린 거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왜냐면은 증거 인멸이니까요. 왜냐면 이 폰은 누가 보더라도 전청조의 범죄 행각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인데 임의로 손을 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남현희 씨가 만약에 여기에 접속을 하고 자기 관련된 기록을 삭제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자기 증거 삭제거든요. 이거는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내 거를 내가 지운 거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불리한 것들은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놀랍게도 법적으로는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아닌 타인의 핸드폰에 함부로 접속을 해서 무언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정보에 인위적인 힘을 가했다. 이거 자체는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건데 결국 이 모든 내용은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사실 남현희 씨를 함부로 공범으로 몰거나 남현희 씨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일단 본격적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이 사건 당사자 남현희 전청조 그리고 그들을 고소한 그 부부까지 3자 대면 조사를 했으니까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